네, 종목 모니터 이어집니다.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대투증권 해밀리 지점의 김정한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가장 문의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이닉스가 현재도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 역시 4%대 하락이었는데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어제 SK에 대한 검찰 수사 시작되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예, 하이닉스 오늘 SK 비자금 비자금 사태로 인해 SK텔레콤의 인수 포기의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한 하락이 현재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과 같이 병행해서 더욱더 배가 되는 하락의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채권단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계속 그나마 이제 해오던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제 메이저 기업의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함에 따라 향후 이제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플랜이 앞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이 생기는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지금과 같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 하락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그러한 재료를 악재적 요인들을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의 시장의 조정 국면과 같이 맞물려서 충격이 완충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저는 보고 싶고요. 일단 21,000원대 중반, 초반 정도까지 단기 하락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좀 더 매각 일정이 좀 늦춰져서 그렇지 현재의 하이닉스의 어떤 포지션, 즉 반도체 업황의 개선 국면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의 강화,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은 계속 지속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단기 하락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어떤 추가적인 하락으로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일단 우리가 지나가는 소나기로 일단 판단을 하시고 일단 넘어가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21,300원 정도 내외, 네. 지수상으로는 한 1,880 정도, 그 정도 내외 수준에서 일단 단기 반등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의견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중기적인 목표 가격은 31,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르던 종목들도 하락 반전한 종목들 속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사실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피니트 헬스케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이 하락권으로 돌아서 있네요.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장 초반 움직였던 부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현재 시각 빠지는 종목들 잡아도 괜찮은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SK텔레콤과 삼성그룹 쪽의 투자,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헬스케어 관련 좀 물론 이제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서 다소 오늘 조금 문제가 좀 있는 투자 심리 위축이 가해질 만한 그런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향후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미 주가상으로 크게 반영이 이미 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의 경우 신용융자잔고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이미 지금 50에서 7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익 추정치가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된 주가의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어서 새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하락으로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현재 구간이 앞으로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관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는 가능하겠지만은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한 단기 매매로 국한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지금 이 시점 이후 계속 펼쳐질 수 있다라는 너무 지나친 나가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오늘 수급적으로도 일단 기관에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역시 장중에 상승폭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1%대 강세권에는 머물고 있죠. 최근에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의 수급을 믿고 따라가도 괜찮을지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금 조정만 아니면 뭐 2만 원대 수준 위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현재 그 중국 당국의 긴축 완화 그리고 경색 국면의 그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현재 중국 관련 종목들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는 투자 심리의 호전세가 현재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조정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내에서의 굴삭기 시장 점유율이 사실 지난 3분기에 나타난 결과로는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이 아직 확실하게 개선 추이를 보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어떤 그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보여야지 어느 정도 가시화권에 들어와야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반등의 기조가 크게 훼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조정 때문에 그렇지. 일단 그래서 18,000원대 뭐 후반 정도, 19,000원이 살짝 깨지는 흐름이라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19,000원 정도는 지금 이번 시장 조정이 하루 이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19,000원 정도는 종가 기준으로 좀 지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보고 싶고요. 일단 지금은 어쨌든 내년 1, 4분기까지 해서 실제 바닥권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싶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한 어떤 그 선침의 매수세 유입이 서서히 점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회밀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과 함께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냈던 종목들에 대한 의견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이 중국 관련주로 꼽히는 최근에 또다시 추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철강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의 김정욱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철강주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현재 업종지수가 0.8%가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한 1% 정도 조금 더 나은 흐름인데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철강 경기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의견 현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재 철강 경기는 바닥 다지기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 의견은 이제 비중 확대입니다. 철강 가격이 이제 바닥권에 있어서 그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요. 철강 원료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가세하고 있고요. 또 유럽 지역 그 재정 위기나 그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철강 경기 바닥 확인이 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철강 경기는 이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철강주의 주가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영업 실적은 더디지만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또 자산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지표도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 수요 위축 우려 그리고 철강 가격 약세, 재고 부담 등 현재 철강 업종에 대한 그 시장 센티먼트가 좋지 않은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심리 자체가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가 수준이 워낙 낮아져 있고 경기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중 확대 전략을 권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담아놓고 갈 만한 종목, 업종 내에서 최선호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철강주는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이 그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고려아연, 현대아이스코, 세아베스틸,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 절대 저평가주인 동국제강, 풍산 이런 그룹별로 순환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중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최선호주는 이제 현대제철, 고려아연입니다. 먼저 현대제철 투자 포인트는
4분기 성수기 그 수요 증가와 원료 투입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외환 평가이익 확대로 4분기 바텀라인이 그 대폭 개선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 잠재력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려하연 투자 포인트는 그 생산 능력 확대로 부산물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져서 이익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이고요. 캐파 확대 효과는 이제 2002년 내년까지 성장 모멘텀의 그 유효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점이고요. 경쟁력 있는 유가금속 그 해수 기술 보유로 인해서 도시광산 관련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선호 종목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적정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역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적정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현대제철은 15만 원을 그 목표 주가로 삼고 있고요. 네. 고려아연은 55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철강업종 종목까지 좀 꼽아봤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 김정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